자, 오늘 개소리에서는 라이스 얘기할 거예요. 밤 이야기 할 거예요. 자, 라이스 이야기 할 겁니다. 과연 뭐 의사가 할 얘기가 될 정도냐 할 정도로 이제 쉬운 이야기 할 거예요.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손목, 발목 같은 거 삐었을 때 축구 경기에서 많이 나와요. 아, 저 선수 타박상을 입었네요. 혹은 뭐 찰과상을 입었네요. 그러면서 막 의료진 뛰어가면서 얼음찜질도 하고 뭐 들것에 실려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아주 이제 심한 상처인데 우리는 일상에서도 그냥 삐끗하기도 하고 자전거 타거나 그럴 때 좀 넘어지면서 까지고 그럴 수 있죠.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. 조금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근골격계 통증, 여기에 대해서 초기 처치, 바로 의사가 없고 바로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초기 처치 어떻게 하는지 그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. 자, 밥 이제는 시작합니다. 자, 라이스 첫 번째 R, 이게 뭐냐면은 쉬기, 다친 부위를 쉬게 하는 거예요. 꼭 움직이지 않고 고정하라는 건 아니고 다친 부위를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. 아, 쉬게 한다. 그래서 2차 상처, 2차 인저리를 예방한다. 이런 의미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아이스, 아이는 아이스, 얼음 찜질하기. 완전히 내가 얼음을 어디 구할 수 없다. 그럴 때는 그냥 좀 차갑게 하겠다. 냉찜질 하겠다.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. 너무 세게 하면 이제 피부가 저온 화상 아니면 이제 너무 차가워서 피부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적당히 냉찜질을 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될 수도 있어요. 컴프레스, 누르기. 붕대로 감거나 그냥 꾹 누르기. 목적은 예상하셨듯이 지혈, 그 다음에 지혈이 제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뭐 아무리 크게 다치지 않는 한 피를 막 잃어버릴 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근데 지혈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피부 밑으로 피 덩어리가 차는 거죠. 그런 걸 이제는 혈종이라고 하는데 혈종을 좀 방지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혈, 그 다음에 혈종을 좀 방지할 수 있다. 그리고 이거를 좀 열심히 하게 되면은 우리가 멍드는 것도 조금 뭐 범위를 작게 한다거나 멍드는 걸 또 줄일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, 다친 부위를 높게 유지하기. 뭐 이거는 약간 컴프레스랑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기도 해요. 자, 이렇게 오늘은 라이스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. 근데 상처 부위에 따라서 라이스 이 네 가지를 모두 시행하기 어려운 곳이 있을 수 있어요. 생각해 볼까요? 갈비뼈, 아니 웬 또 갈비뼈? 갈비뼈 이야기를 해봅시다. 갈비뼈는 우리가 1분에 숨을 뭐 14번, 18번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갈비뼈가 계속 움직여요. 그래서 갈비뼈는 다치고 나면은 이 레스트가 안 돼요. 그래서 갈비뼈가 다치면은 조금 뭐 통증이 오래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갈비뼈는 쉴 수가 없을 뿐더러 1분에 아까 한 12번? 심하면 18번까지도 이렇게 계속 움직여서 그래요. 그리고 엘리베이션이 안 되는 것도 있죠. 예를 들어 뭐 엉덩이가 다쳤는데 어떻게 올리겠어요. 그 다음에 뭐 발목, 다리가 다쳤어, 발이 다쳤어. 이런 것도 엘리베이션이 조금 어렵기도 하죠.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라이스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칼로 손가락을 살짝 베었어요. 뭐 손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? 손목에 있는 데를 싹 베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여기를 움직이면은 상처가 더 벌어지겠죠. 그래서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레스트 해야 되고 아이스는 뭐 저 정도 뱄는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피가 나고 있다라면은 여기를 눌러야 되겠죠. 피 나지 않게. 그 다음에 또 피가 나는데 손을 내리고 있으면은 피가 더 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손을 좀 올려야 되고 엘리베이션 이거 해야 되겠죠.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. 우리 뭐 팔꿈치가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팔꿈치가 있는데 팔꿈치에 상처가 이렇게 났어요. 이렇게 났어요. 막 피도 막 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상처에 아스팔트에서 넘어졌으면은 이렇게 아스팔트 조각이
아니면 모래 조각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. 여기서 실은 제일 중요한 건 어쩌면은 클리닝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계속 닦아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죠. 이러고 나서 라이스를 수행해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상처가 범위가 조금 넓다. 상처가 그냥 쉬운 말로 더럽다. 그러면은 클리닝을 한다. 이게 또 중요하기도 해요. 가끔 신문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. 선수들이 오늘 뭐 시합이 끝나고 회복 훈련을 한다.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, 아니면은 젊은 학생들은 농구 끝나고 나서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야 오늘 잠깐 연습 운동 더 하고 들어갈까?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. 근데 이러면서 이제는 일반인들이 다치고 나도 우리도 회복 훈련 해볼까? 이렇게 하는데, 자, 우리는 절대 선수가 아니에요. 회복 훈련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체력이 되고 다친 게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 하는 거지, 회복 훈련을 어설프게 했다가는 더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라이스를 꼭 기억하세요. 여기까지 이제는 왔는데 약간 의문되는 게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. 왜 된장 이야기 안 하지? 된장 안 바르나? 왜? 알로에 이야기 안 하지? 왜? 침 이야기 안 하지? 상처 났을 때, 뭐 다쳤을 때 이런 거 바르면 낫는다. 그렇지 않아요. 이런 거 바른다고 괜히 감염만 될 뿐이지, 지혈되는 거, 상처가 빨리 낫는데 도움되는다는 근거는 없어요. 제가 경험한 환자 중에 한 분이 정강이가 크게 다쳤는데, 할머니였는데 거기다가 된장을 바르고 그리고 나서 상처를 소독한다고 그 할머니께서 어딜 가셨냐면은 사우나를 가셨어요. 자,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, 그러고 나서 상처는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불어나서 병원에 오셔서 항생제도 맞고 한 거의 일주일 동안은 거의 매일 와서 소독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. 된장, 알로에 침 이런 거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이제 가끔은 크게 다친 경우도 있어요.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정말 스포츠에서 크게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다든지, 그때도 놀라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응급처치할 때도 역시 라이스예요. 뭔지 알죠? 쉬고 아이스고 누르고 올리는 거, 이거 라이스가 가장 중요해요. 이때는 실은 요 아이랑 비슷한데 고정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근데 고정을 항상 우리가 무슨 되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, 고정이라고 하는 거는 레스트를 좀 강하게 한다. 뭐 대문자로 써볼까요? 그냥 레스트를 하는데 꼭 고정기구가 없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걸 조금 강하게 한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. 이거 라이스만 지키고 나서 응급실로 오든 병원에 오면은 그 다음 처치는 조금 더 간단할 수도 있고 상처가 빨리 낫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은 아주 쉬운 얘기 라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야기 끝.